지난 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작년 7.4 대책에서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이제 공급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노부모 부양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같은 특별 공급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지금껏 집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생애 최초인 경우에만 해당되긴 하는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의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그럼 세대주는 집을 가졌던 적이 없지만 배우자가 이제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원,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가졌던 경험이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다가 팔아서 지금은 없더라도 이미 집을 가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매나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 불문이고요. 여기에는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조건은 또 없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70%는 우선 공급, 나머지 30%가 일반 공급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3인 이하 가구라면 월소득 555만 원 정도인데요. 일반 공급은 130% 이하로 월소득 722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도 있죠? 네, 공공주택은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부동산 자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2,764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또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70대책 이후부터 생애 최초 특공이 적용되기 시작한 민영주택은 우선 공급 소득 기준이 130% 이하고 일반 공급은 160% 이하입니다. 3인 가구 이하 기준으로는 월소득 899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공공주택과 달리 이제 보유 재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데 최근 국토부에서 이제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보유 재산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언제쯤 될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닌데 국토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자산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물량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생애 최초 특공 물량도 70대책 이후에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요. 공공주택 분양은 전체 물량의 25%, 민영주택은 15%의 물량이 배정됩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7% 물량이 배정되는데요. 이 생애 최초 특공은 당첨자를 100% 추첨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약 가점으로는 도저히 안 되시는 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하고 또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공급은 종류에 상관없이 생애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을 중복해서 청약은 불가능한데요. 만약에 중복해서 청약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공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청약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자녀가 한 명이거나 없으면 생애 최초 특공 그리고 자녀가 뭐 두 명 이상인 경우는 뭐 신혼부부 특공을 많이 넣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신혼부부 특공은 같은 조건이라면 자녀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권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데요. 때문에 자녀가 2명 정도면 신혼부부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특별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 특히 강남 쪽에선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투기과열지구내 총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의 주택 평형에 대해서는 이전 기관 공급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분양이 좀 예정된 레미안 원베일리나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 물량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둔촌 주공에는 나오겠죠? 다행히 둔촌 주공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인 중소형 평형이 전체 물량이 한 2,000가구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특공 물량이 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워낙 관심 단지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특공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등도 특별 공급이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추천 중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도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하고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 근로자를 포함한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하신 다음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기관 추천 특공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해당 기관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좀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현재 3년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총 5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로와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특별공급 모집 공고를 낸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 시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한다고요? 다행히 요새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인 산하기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기관에서 특공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직접 청약 기관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업종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매출액이나 그 자산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시려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추천은 상대적으로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요새처럼 이렇게 당첨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생애 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불인이를 위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